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20년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족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제 말 꼭 귀담아 들으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수도권, 법적으로 수도권이라고 하면요, 수도권 정비법에 이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를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에 지난 10년 동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집값 상승률을 통화자산 비례 법칙에 의해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통계는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총 통화량 M2 증가율은 79%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는 10년 전에는 지수가 89.6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가장 최근 지수가 7월달 지수입니다. 2019년 7월에는 108.2입니다. 10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이 21%에 불과합니다. 79% 총통화 증가율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죠. 인천광역시 전체가 거의 못 올랐죠. 그리고 수도권의 일산 같은 지역, 이런 일부 지역들이 마이너스가 났죠. 그게 크게 악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럼 실거래가 상승률과 총통화 증가율의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1 나누기 79입니다. 그럼 상관계수가 0.27입니다. 0.27이라는 얘기는 0.5 미만의 0.25 중간 부분이죠. 중간 부분.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 통합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 10년 동안 지금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서울같이 균형 성장한 지역도 있는데 그 인천광역시나 일산 같은 고양시 같은 파주시 같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거의 10년 동안 가격이 보합세에 있는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통계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수도권 전체 이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 가격입니다. 이 평균 가격은 지금 46%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46%는요, 지금 현재 상관계수 0.27이 최저 균형 가격 0.5 하고 비율이 0.54밖에 안 됩니다. 0.54밖에 안 된다는 것은 최저 균형 가격의 54%밖에 못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46%가 저평가 되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상승률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이렇게 완벽한 통계 자료에 의해서 검증을 해보게 되게 되면은 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수도권 지역에 10년 동안 가격이 보합 상태거나 10년 동안 가격이 마이너스가 난 지역을 적극적으로 부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은 이 상태를 앞으로 10년 더 방치하게 되게 되면 일본식 자산 디플레이 진입하는 거고, 그러면 한국은 영원히 0%나 1% 성장밖에 못하는 이제 죽은 경제가 된다. 부동산을 살려야 된다. 이런 판단이 정확한 경제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좌파 정부, 민주당 정부, 김현미가 하고 있는 짓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김현미 경제나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입니다. 그냥 자기 이념으로, 자기 생각으로 집값 잡아야 서민들이 집값 부담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 통치를 하는 애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무식한 얘기인가 하면요,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 전 어릴 때 무조건 밥심으로 살려고 밥 많이 먹어야 튼튼하고 배부른 게 최고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듣고 살았죠.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다. 밥심으로 살아야 밥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 그죠? 밥 안 먹으면 뭐 각기병 걸린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그 8, 90%가 오히려 거짓말이었습니다.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밥만 먹으면요 영양 불균형이 되는데, 특히 밥만 먹게 되게 되면 탄수화물 때문에 당뇨병 생기죠. 밥만 먹어서 살 수는 없죠. 그리고 많이 먹게 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죠. 약간 배고픈 듯이 소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정보였죠.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40대, 50대, 60대, 뭐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제 말을 어릴 때부터 다 들었던 말이라서 지금 의학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지요. 게다가 또 최근에 밝혀진 의학 논문들을 보게 되면요, 탄수화물 같은 이게 당류들이죠. 당류, 설탕과 같은 당류입니다. 우리 흰쌀밥 그게 의학적으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그대로 설탕 덩어리라고. 그렇죠. 흰쌀밥을 주식으로 먹는 거 보게 되면 섬찟하다고 외국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설탕 덩어리를 먹고 산다고. 그런데다가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췌장이 훨씬 적습니다. 서양인들은 췌장이 엄청 커요. 근데 동양인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보다 당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섭취를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그리고 채식이나 육류 섭취를 좀 더 늘려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오로지 흰쌀밥, 그나마 도정 안 된 현미는 좀 덜한 편인데 흰쌀밥보다는 우린 그게 보약이라고 먹고 살았죠. 잘못된 정보였고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어제도 분양가 상한제 이제 서울지역 발표했죠. 오늘 바로 11월 8일 오늘 바로 오후에 정부가 어제 발표했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안에 대해서 오늘 정밀 분석 강의가 오늘 오후에 올라갑니다. 오늘 이 강의 좀 녹화해 놓고요. 오전에 분석 강의 원고를 만들어서 오후에 올라갑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경제를 모르는 정부, 특히 부동산 경제를 모르는 정부, 부동산 경제는요,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가총액이 1경 3천조 원 수준입니다. 1경 3천조 원. 부동산이 1경 3천조 원. GDP의 5배 규모가 넘습니다. GDP의 5배가 넘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게 조금만 보합세를 보이거나 조금만 후퇴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경제 성장률은 완전 치명타를 입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5년 10년 방치해버리게 되게 되면은 완전히 사망 직전에 죽은 경제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죠. 그런데 좌파 정부, 부동산 경제를 모르는 정부들은 부양해야 될 시점에 부동산 죽이게 하겠다고 좀 칼 들고 나서고 있습니다.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죠. 아는 게 없으니까. 거꾸로 된 부동산을 죽이게 되면 경제가 죽습니다. 경제가 먼저 죽습니다. 부동산보다 경제가 타격을 5배 더 받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GDP 시장보다 규모보다 5배 더 크니까 부동산을 규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타격은 부동산보다 실물 경제가 5배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무식한 좌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서민을 5배 더 죽이는 거예요. 자, 그대로 제가 통계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부동산을 죽여. 그럼 부자가 예를 들어서 1의 타격을 받습니다. 부동산 부자가. 그러면 서민은 몇 배 받느냐?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받거든요. 서민은 5배 타격을 받습니다. 부자가 받은 타격보다 자기 수입이나 자기 경제력의 5배 타격을. 그러면 부동산 죽이기는 결국은 서민 죽이기겠습니까? 부자 죽이기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회 정의고 가난한 사람, 주변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그게 무식한 좌파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 찍어준 내년도 내후년도 여러분들 좌파를 찍으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10년 안에 그리스 국민이 되실 겁니다. 국민의 8, 90%가 매일 먹는 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거의 뭐 북한 민주주의 이 경제 꼴 비슷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지만은 1억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 갖고 내수 시장이 GDP의 70%를 차지하게 되니까, 그래도 20년 동안 안 망하고 버틸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외환 보유고도 중국이 부상하기 전까지는 세계 1위였고, 지금 중국이 부상했더라도 세계 2위 수준이고, 한국은 일본같이 2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력이나 인구 규모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지를 못한 나라입니다. 잃어버린 20년이 오게 되게 되면은 10년 만에 그리스 같은 짝으로 가는 거고, 20년 만에 아르헨티나 짝 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지금 또 그 IMF 차관자금 또 풀어냈죠.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무식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물 경제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이걸 매일매일 공부하고 학습하고 매일매일 내 몸에 체질화시키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좌파 정치인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전부 다가, 여러분들 제 말 가슴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 안 들으셨다가 3년, 5년, 10년 뒤에 왜 그때 김점수 선생 말씀 안 들었을까? 지금 3년 전,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강남의 집 사라, 평창동 구기동의 집 사라, 또 인도 펀드에 투자하라, 중국 펀드에 투자하라, 베트남 펀드에 투자하라, 코스피 대형주 사라. 지난 5년 동안 명경사 맨날 강의했던 내용이고, 지난 20년 동안 오프라인 LBA 경제 강의에서 수만 명한테 22년 동안 했던 강의입니다. 3년 전,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2년 전부터. 그때 말 안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와가지고 그때 김점수 선생 말 들을 거라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후회는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가격 다 올랐는데. 그럼 앞으로 3년, 5년, 10년 뒤는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왜? 저는 언제나 화폐 경제 원리에 의해서 분석하고 강의를 하고 예측을 하니까요. 제 사람이지만 지난 22년 동안 거의 적중률이, 내가 내뱉었던 경제에 관한 적중률이 거의 99%에 가깝습니다. 뭐 완전히 100%는 아닙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 나는 화폐량을 보고 실물 경제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제 분석이 틀렸던 적이 없습니다. 왜? 지금은 화폐로 모든 자산이 거래되고 화폐에서 표시되는 화폐 경제 시스템이니까요. 저는 본질에 의해서 경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좌파 정치는 뭡니까? 실물 경제를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의 본질을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념과 생각이죠. 주사파들의 이념과 생각. 집값이 낮으면은 서민들이,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만 살 수 있고 집값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는 이런 유치원 어린애들 같은 이런 단순 발상. 집값이 낮으면 국민이 잘 살 수 있고 무주택자가 잘 살 수 있고 물가 부담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은요, 이 또 경제적으로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경제가 성장을 안 할수록 훨씬 물가도 싸지고 훨씬 다 물가 부담 없이 잘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경제가 성장을 안 하게 되면 일자리가 없고 경제가 스톱되버리고 경제가 없어져 버리니까 전부 다 죽습니다. 경제가 성장 안 하면 물가도 안 비싸고 그러면 사람들이 낮은 물가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지금 소득 갖고 이래 생각하는데, 경제가 성장 안 하면 지금 소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동산이 성장을 안 하게 되게 되면요, 국민 경제가
후퇴를 해요. 부동산이 1위 타격받으면 실명제 5배 타격을 받아요. 소비와 투자가. 자, 여러분들 내년 선거와 내후년 대선에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 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입니다.